용산의 개발 호재가 모든 지역을 다 압도를 해요. 압도를. 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강북에 하나의 청담동 같은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재들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앞으로 상당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뭐 항상 이렇게 특강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지역 얘기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으셔갖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지역 중에서도, 예, 오늘 한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용산에 대한 얘기. 자, 한번 지도를 놓고 한번 볼게요. 이게 지도를 놓고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찌됐든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입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가. 자, 그런데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보시면 이 용산의 입지가 왜 좋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서울은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3도심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3도심으로. 예. 이게 그래서 이 3도심이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지금 중구 종로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만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심을 보면 이제 원도심, 그러니까 원래 도심이 이제 중구하고 종로라고 하죠. 예, 중구하고 종로 쪽에서 우리가 이 도시계에서는 CBD라고 합니다. CBD.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의도가 또 있죠. 여의도는 우리가 YBD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 예, 강남은 GBD라고 합니다. 예, GBD. 그래서 우리가 이 3도심이 중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의 이제 주택 가격을 보면 이 3도심과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도 그냥 이거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북 지역에서도 우리가 여기 마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성동구가 있거든요. 자, 최근에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포, 용산, 성동이죠. 그래서 마용성이라고 하는데, 자, 마포의 입지를 보면은 이제 원도심과 여의도 도심하고 인접을 해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로.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과 강남이랑 인접을 해 있죠. 샌드위치로. 자, 그런데 우리가 용산은요, 일단 3도심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 자체가 좋다라는 겁니다. 입지 자체가. 자, 근데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은 안 들어가요. 내 돈은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개발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뭐 최근에 우리가 서울의 외곽 지역들 보면 뭐 GTX가 개통이 된다든가 아니면 GTX가 개통이 될 예정이라든가 이러면 얼마나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런 GTX 호재 하나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야 돼요. 개발 호재가. 그런데 용산을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뭐 각 지역의 뭐 개발 압력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개발 호재가. 그러니까 용산의 개발 호재를 보면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우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개발 호재로서는 용산의 개발 호재가 모든 지역을 다 압도를 해요. 압도를. 그러니까 용산은 전 지역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용산의 개발 호재가 아직까지는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용산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용산을 놓고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청량리 일대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이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GTX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 GTX 더블 역세권에 앞으로 뭐, 분당선 연장됐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강북 행당선이라던가 앞으로 이 강북 교통의 이제 중심이 될 지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들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답신이라든가 전농동이라든가 인근의 청량리 일대라든가, 그죠? 예,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청량리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의 지선이에요. 그죠? 서울역의 지선이죠. 그러니까 서울역 호재하고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뭐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성수동이 점점 부촌이 돼가고 있죠. 예, 성수동이 부촌이 돼가고 있는 이유는, 자, 지금 이제 성수동 쪽을 보면 이게 서울숲이 있잖아요. 예, 서울숲이 여기에 한 20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서울숲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거 기회성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인 소득수익이 높은 사람들이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숲이 만들어진 이후에 서울숲 주변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슈퍼리치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러리아 포레, 그 다음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그 다음에 트리마제, 그죠? 예. 그러니까는 서울숲이 생김으로써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고급 커뮤니티가 생겨난다라는 거니까 새로운 부촌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근데 이 성수동의 서울숲도 상당히 좋은데 이 민족공원은 규모 자체가 틀려요. 예, 규모 자체가.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숲의 성수동 같은 경우는 23만 평, 얘는 92만 평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정중앙에 있죠. 그다음에 서울숲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용산 민족공원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 주체도 틀리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강남의 이제 중심축을 보면, 예, 강남의 중심축을 보면 지금 강남역에서 지금 이렇게 삼성동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을 하고 있죠. 중심축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대차 부지 개발, 그러니까 이제 옛 한전 부지죠. 자, 그런데 이 현대차 부지하고요, 이 현대차 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요, 대략 한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부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즉 어떤 얘기냐? 용산을 이렇게 보시면요, 용산을 보시면 자 일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산을 보시면 용산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호재. 그 다음에 용산의 주거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용산의 업무지구하고 판매지구가 새롭게 생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지. 이 세 개가 중심축이거든요. 이 세 개가 중심축인데 이 외에도 캠프킹 개발이라던가 유엔사 부지 개발, 추성단 부지 개발, 그 다음에 용산의 지하도시 개발, 예, 그 다음에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지는 지중화계,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국가 상징거리. 그러니까 용산은 모든 호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인데 용산에서는 일단 개별 호재라는 거죠. 용산에서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까 용산은요, 앞으로 이 호재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돼가는 거죠. 하나, 둘, 아직까지는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용산은 호재들이 다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중에서도 압도를 하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호재들이. 그래서 그 호재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호재들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먼저 한번 기사 한번 보시죠. 자. 자,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후된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인근 용산 정비창에 조성을 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용산 전자상가는요, 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하시던 시절에, 예, 도시 재생지역,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 재생이에요. 예, 해서 5년간 약 477억 원의 세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이를 철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부지가 어떻게 보면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더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용산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예,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용산 전자상가 업무는 그간 도시 재생시를 담당하였으나 최근 서울시 조직 개편에서 도시계획국 내 용산 정비창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 계획과 소관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규모 자체가.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 예, 오세훈포 용산 속도전 공공주택 줄이고 초고층 업무지구 넓힌다. 자, 최근에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원래 공공주택을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공공주택을 줄이고, 그러니까 용산 구도 마찬가지 서울시에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를. 예, 반대를 하면서 공공주택을 줄이고 초고층 업무지역을 넓힌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국제현상공모를 생략을 하겠다. 예. 그만큼 행정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곧바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하겠다. 그 다음에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서울시 1만 원 넣는 건 무리.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던 용산 정비창 부지가 지금 규모 자체가 용산 전자상가하고 이 규모 자체가 더 확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공공주택 비율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좀 빨라질 거라는 거죠. 용산 개발이. 제가 아까 지도상으로 보셨듯이 용산의 가장 중심 축은 물론 아주 많은 호재가 있지만 가장 중심 개발 축은요. 서울역과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단지,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용산 이제 국제업무지구를 보면,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미군기지 반환으로 온전한 국민 쉼터로 탈바꿈하는 100만 평, 용산공원은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민 휴식 공간이자 자연공간, 생태공간으로 조성된 국가공원이다. 그래서 이 공원 조성에 필요한 국가적 책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예, 이거 그러니까 용산에 뭐 지금 민족공원에 이런 거죠. 민족공원에 무슨 임대주택 만들자 이런 내용이 이런 게 아니라 용산은 그냥 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원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이제 용산 이제 민족공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용산 민족공원, 여기가 지금 이 숙대 입구역이 미대사관 예정부지죠. 지금 미대사관이 지금 저기 광화문에가 있죠. 예, 광화문에가 있고, 여기가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캠프킴, 여기도 아래도 용산 민족공원. 그래서 여기도 인근에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수송단 부지. 유엔사 부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죠. 그죠? 얘가. 그죠?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점에 또 일반 분양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바로 옆이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까지,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 이제 서울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청량리 같은 경우는 GTX 더블 역세권인데 서울역도 GTX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청량리역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울역의 지선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센트럴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네.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 한화에서 여기에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강남에 코엑스 같은 시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역세권이 그 염천교에서 그 아래에 있거든요. 제가 지도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서울역이잖아요. 서울역에 보시면 요쪽 라인, 얘는 구서울역이랑 요쪽 라인으로 해서 여기가 북부역세권 개발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염천교가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예. 요쪽 라인으로 해서 강남에 이제 코엑스 같은 시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강남에.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 서울시 코레일 하나 컨소시엄 사전협상 마무리 13년간 표류했던 사업 공개도. 예. 그 다음에 아까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10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앞으로 속도전을 낼 거다. 자, 여기에 연면적 35만 제곱미터. 이거 평수로 하면 10만 평 정도 되죠. 11만 평. 예, 40높이에 5개동 복합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뭐가 들어서냐. 국제회의 수준의 도심, 강북권 첫 마이스. 그 다음에 강북권의 첫 마이스. 지금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 지금 강남 쪽에다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학동 쪽에 세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삼성동 쪽에 코엑스라던가 이런 강남 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강북에 이런 첫 이제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호텔가, 판매 시설, 그 다음에 700세대 오피스텔. 그래서 이제 공공기여로 인근에 이제 보행로라든가 공원 등 공간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년도에 이제 준공표로 이제 26년도에 준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요. 예,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GTX 더블 역세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신분당,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호재들이 많은 거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호재들을 하나둘씩 보시면, 예,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유엔사 부지도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평당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평당 분양가가. 그 다음에 이 유엔사 부지가 들어가게 되면, 유엔사 부지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한남뉴타운 바로 옆인데요. 예, 유엔사 부지가 이제 바로 옆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 수송단 부지가 있습니다. 수송단 부지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예,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반환이 되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유엔사 부지를 한국판 록봉기 힐스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주거, 문화, 쇼핑, 외식,
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부지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한남뉴타운이 들어서는 거죠. 한남뉴타운이. 그러니까는 한남동 일대, 이 한남뉴타운에 들어서게 되면 한남동 일대,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수송단 부지 개발, 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강북에 하나의 청담동 같은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한남동이나 이태원동이 지금도 상대적인 부촌이지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한남뉴타운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됐고 하지만 지금은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의 주거벨트가 지금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남뉴타운,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부의 주거벨트가 강북의 새로운 부의 주거벨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한번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서울시 용산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건축심의 통과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20세대, 오피스텔 777실 공급.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대로 못 받으니까 오피스텔이 좀 많죠. 예,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업무시설 판매 문화 집회시설 주상복합 건축물류 계획. 예.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이 외에도 용산 지하도시 개발이라던가, 아까 말씀 캠프킴 개발이라던가, 수송단 부지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용산의 뭐 녹지축이라던가, 또 한남 노타운 내 녹지축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울역과 용산역 이어지는 지중화계라던가, 어마어마한 호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재들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호재, 세 가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역 개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앞으로 상당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도가 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용산에 대한 얘기해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입지가 받쳐줘야죠. 그렇죠? 아무리 어떤 지역이 좋아져도 입지가 받쳐주지 못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용산의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3도심의 중심이죠. 자, 거기다가 개발 호재 자체가 다른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있는 호재들을 압도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용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제 방송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용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상담 문의 많이 신청하시고요. 예, 상담 많이 신청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바른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추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행복한 기운만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